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56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157페이지 양가로 1번을 보면 개업공개사의 지위 승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2006년 1월 30일 도입된 제도인데, 옛날에는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 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함으로써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양가로 2번까지 다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만약에 업무정지나 또는 3천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즉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및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억,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니은,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행정처분 효과는 그 대표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 당해도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해산하고 개인 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표자에게 승계됩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소당하는 사람은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도 실시하고 또는 의견 전술 기회도 주고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도 보내죠.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스티커 발급받으면 돈 내기 전에 미리 내가 위반 행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 취소 당하는 것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등록 취소 당할 거 그냥 폐업을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폐업을 하면 새 출발했습니다. 다시 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령 1년간 폐업을 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해도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을 빼주면 2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이제 잔머리 굴려서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또 등록이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됩니다. 결국은 합하면 3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나 등록 취소 안 나가려고 폐업을 했다가 1년간 다시 등록을 해서 또 등록 취소되어서 2년이 지나는 경우나 결국 3년 지나야 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고요. 자, 제가 아는 분은 용인의 강남대학교 앞에서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업무를 어차피 못하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 제기하고 행정처분 받았는데 세입자들이 계속 와서 업무 방해를 하니까 폐업을 했다가 3개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다시 재등록을 했다. 옛날 같으면 재등록하면 그냥 새 출발인데 지금은 다시 재등록하니까 지금부터 3개월간 업무를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하려면 폐업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폐업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1년이 안 되고 3개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그때부터 다시 업무를 3개월간 못 합니다. 만약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아예 3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 기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습니다. 그냥 업무정지 한번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 제40조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이나 또는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업무정지 처분으로부터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승계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구분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처분이 있고요. 행정처분에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취소. 자, 그러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벌은 사법부에서 판사가 하는 게 행정벌입니다. 자, 행정처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등록 취소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가 있다.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분청, 누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느냐? 처분청.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 처분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청문 여부, 청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자유재량행위냐, 그 다음에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처분 사유. 시험에 이 행정처분 사유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처분 사유가 있다. 임의적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가 있고 절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합니다.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도 개업공개사하고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자, 그 다음에 청문 여부인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취소 3개만 청문을 하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기회만 부여합니다. 업무정지도 역시 의견 진술기회만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인데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라고 하죠. 필요적 취소라고 한다.
하여야 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할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자격 취소는 동그라미 2번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형벌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병과될 수 있다. 즉 징역 또는 벌금하고 행정처분하고 같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태료에 있어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하고 가태료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와 가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과 같이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이니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박스는 우리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이번에 동그라미 2번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예, 등록증 반납은 7일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보면은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8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사망, 해산, 그 다음에 사망, 해산인데 해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하기로 결의했다. 8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바로 개인 사망, 법인 해산입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하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 취소했을 때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사망하는 순간, 법인이 해산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일신 전속적이므로.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지금 우리 교재는 등록 취소가 먼저 158페이지 먼저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 자격 취소 해놨네요. 등록 취소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해부결의. 우리 교재 순서하고 제가 칠판에 적은 게 조금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자격 취소라고 적어놨으니까 칠판에 지금 일단 교과서 158페이지 순서대로 하면 기속 취소입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입니다. 159페이지.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3번 결격 사유. 4번 이중 등록. 그 다음에 5번 이중 소속. 6번 등록증 양도되어.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8번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같이 해부, 결의, 소양 없이 같이 한번 시작. 해부, 결의, 소양 없이입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취소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인데 부정한 망으로 등록 결격사유. 결격사유인데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인데 이중이라는 거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과 이중사무소는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절취사유.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기속 취소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직업. 이중직업은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직업을 가져도 적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 세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징역벌금,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역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재량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나 이중사무소,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교재 159페이지 책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 이 책 순서하고도 지금 다르게 제가 암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겸임. 겸은 법 제14조 법인의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고요. 임은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보정 설정을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입니다. 이거 외에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다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1, 3+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다만 2+1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한 경우 등록 기준을 미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1, 그 다음에 3+1, 4번 2+1, 그 다음에 5번에 역시 2+1, 6번 2+2.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27회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업무정지 플러스 업무정지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2+1입니다.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 1번 위반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이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근데 임의적 취소 3+1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3+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거는 3+1은 임의적 취소라고 했는데요. 임취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취입니다. 반드시 취소입니다. 왜? 이 과태료 한번 없어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 1번.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취소가 아니고 절대적 취소고요. 요건 절대적 취소고 27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1번에 업무정지 1번 또다시 과태료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 이런 경우는 3+1 요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1은 2+1이 이미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 과태료 빼도 이미 2+1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5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번하고 똑같은데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 1번 똑같은데 단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정지 2번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최근 1년 이내에 임의적 취소 사유, 임취, 상취, 임의적 취소 사유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하고 이게 순수가 번호가 잘못됐네. 번호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3번, 4번, 5번. 1번하고 4번은 똑같은데 1번은 중개업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3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여기서 2+1은 앞에 2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뒤에 +1은 반드시 과태료이어야 합니다. 앞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즉 2번 이상 받고 또다시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자, 그래서 임의적 취소가 159, 160페이지까지 11가지가 있고요. 등록증 반납은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7일 이내에. 등록증, 자격증 모두 반납은 7일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납하는 것 3개, 청문하는 것 3개 보겠습니다. 먼저 반납입니다. 반납은 첫 번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개를 반납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청문, 들을 문 3개도 취소 3개, 청문도 취소 3개, 반납도 취소 3개입니다. 청문 3개,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반납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망, 해산이 있는데 사망 해산했을 때 반납을 누가 하느냐?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망 해산입니다. 사망 해산. 역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도 사망 해산인데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아직 공부 안 했고요. 맨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같이 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은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했을 때에는. 그런데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대표자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예습을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했을 때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했을 때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이 어떤 자.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반납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 개인의 경우에는 사망하면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개인이 사망을 하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청문도 취소 3개만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은
등록 취소되었을 때는 3년 이내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 업무정지 처분은 양가로 1번에 6월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6월이라는 게 10번 이상 나옵니다. 표현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입니다. 업무정지. 시험에 이것도 출제됐는데 업무정지.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내 2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이거는 예습입니다. 중개사무소는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도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도 6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를 보면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뒤에 15가지를 나오고요. 일단 16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업무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개업할 수도 없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그만두고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62페이지 업무정지 제척기간입니다. 오직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는데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어요. 자격정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는 제척기간이 없는데 업무정지만 있다. 저는 여기서 제척기간이라고 적어놨는데 시중에 있는 책은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제척기간이 맞죠.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데 민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 3년이 지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할 수 없다는 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기준.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정지도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업무정지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인데 6개월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 기준이 만약에 6개월이라 하더라도 6개월에서 2분의 1을 늘리면 3개월을 더하거나 3개월, 구체적 기준이 만약 6개월이라면 3개월을 더하거나 3개월을 빼줄 수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9개월에서 3개월간 업무정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9개월은 안 된다. 반드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만약 6개월이라면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